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매달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대의 부패 사건입니다. 개발 비리 부패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죠. 항소를 포기하게 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당들과 이 대장동 일당들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인가요? 네. 그 용산과 법무부의 뭐 입장을 고려했다고 했습니까? 검토했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발언에서 용산의 개입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뭐 본인은 꼬리 잘리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후배 검사들은 지금 다 분개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힘들다 어쩌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발언이나 뭐 한 발언들을 종합하면 법무부 차관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국민의힘은 그 이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그 위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거슬러 당연히 올라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황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노만석 대행이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에서 뭐 용산과 법무부의 뭐 입장을 고려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본인이 혼자 뭐 관심법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매달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지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 사건에 대한 장관의 생각 자체가 방향성이 틀리다. 이거는 희대의 부패 사건입니다. 개발 비리 부패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죠. 물타기 하는 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그렇죠. 되죠. 그러면 항소를 포기하게 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당들과 이 대장동 일당들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본인이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당당하셔야죠. 그럼 뭐 차관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도 안 되고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만석 대행인가요? 네. 그 용산과 법무부의 뭐 입장을 고려했다고 했습니까? 검토했다고 했습니까? 이미 그 발언에서 용산의 개입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뭐 본인은 꼬리 잘리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후배 검사들은 지금 다 분개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힘들다 어쩌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인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산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누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건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느 수준에서 용산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차관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연락을 대검에다 한 것인지 그리고 대검은 누가 그 연락을 정확하게 받았고 대검에서 그런 항소 포기 취지에 또 나름대로 내부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토를 했는지 이런 전말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은 뭐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 씨의 녹취가 나왔을 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처음에 김만배 씨가 이거를 굉장히 부인했었죠. 그런 녹취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녹취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당시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그 공소하는 마지막 시한 7분 전에 공소 취소가 됐다는 거는 항소. 예. 항소 취소가 네. 됐다는 거는 이제는 2심에서 검찰의 손발은 꼭꼭 묶어놓고 이 뭐 범죄자 일당들만 자기 소명해가지고 자기 1심에서 나왔던 형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할 얘기죠. 국고에 들어가야 될 7,400억이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김만배 씨가 470억만 토해내면 김만배 씨는 뭐 몇천억을 자기가 갖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벌. 어떻게 이러한 그 항소 취소를 통해 가지고 이 부패 의혹 있는 이 일당들을 대한민국의 거부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도대체 그러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뭐 일부 친윤 검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프레임 씌우기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수면 위에 다 올려놓고 대검 관계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 그다음에 법무부, 수뇌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들 모두 함께 나와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발언이나 뭐 한 발언들을 종합하면 법무부 차관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국민의힘은 그 이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그 위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거슬러 당연히 올라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황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노만석 대행이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에서 뭐 용산과 법무부의 뭐 입장을 고려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본인이 혼자 뭐 관심법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줄 모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면 이해가 좀 안 돼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누군가가 그 아래쯤에서 네. 충성심의 발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자님은 굉장히 그 상황을 낭만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소 취소를 해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나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9월 말쯤에 네.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맞습니다. 개선하라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성호 장관이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때도 굉장히 이거는 의미심장한 얘기였죠. 검사들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검사들의 그 뭐 기소, 그다음에 항소, 상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검사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하고 뭐 상고한다면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검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검사의 역할 자체가 뭡니까?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검사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서 본인들이 구형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항소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항소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뭐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희대의 네. 권력 서열론. 이게 사실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그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의 하위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이러한 그 항소 취소의 그대로 현실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